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2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동지 중추 부사 노직을 개성부 유수로 신흠 서성 송영구 남 이공을 지제교로 삼았다. 민청 대신이 아뢰기를 대가가 평양에 진주하여야 하지만 본부는 새로 전쟁을 겪은 뒤라 아직도 들어온 기가 남아있어 대가를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환에 진주하시기를 청했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순환은 본디 쇠잔한 골로서 군사들이 오래도록 주둔하여 관사나 민가가 모두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영유는 평양과의 거리가 겨우 2사이고 비록 직로는 아니지만 길 또한 그다지 굽돌지 않아 중국 장수를 만나보려 할 때도 왕래에 이 길로 인도하면서 될 것입니다. 여러 아래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우선 영유에 머무르심이 무방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해서 조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2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운천군 이신 등이 능침을 봉심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광릉 두 능은 성물이 모두 전과 같으나 정자각의 창과 벽이 모두 여기저기 파손되었고 제실청이 반은 소실되었으며 봉선전의 창과 벽이 여기저기 파손되었습니다. 영종은 한중이 정결한 곳으로 옮겨 밤낮 없이 지키면서 지금까지 봉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은 대왕의 능은 여기저기 불탄 흔적이 있고 왕후의 능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두 능의 성물은 모두 전과 같고 정자각은 소실되었습니다. 태릉은 능 전면이 반쯤 파졌고 난간석의 전면이 반쯤 파손되었습니다. 준호들이 폐역하여 구묘가 폐허화되었을 뿐 아니라 치욕이 선조들의 능침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인들의 통분함이 만극하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사고는 이 아뢰기를 작상은 임금의 대군으로서 오직 지극히 공변되고 사정이 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한 뒤라야 명기가 중해지고 인심이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산, 군수, 심, 신, 겸은 이미 특별한 정사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당상의 중한 가자를 제수하여 포장하는 흔전이 갑자기 사람들의 뜻밖에 나왔으니 정사의 채무에 구차한 것입니다. 속히 개정을 명하소서. 정주 판관 최덕중은 사람됨이 허술하고 성품 또한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날마다 술에 취해 모든 일을 하리들에게만 맡기므로 열로 변의 고울이 폐업이 되어가니 비웃고 나무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도 벼슬에 있게 할 수 없으니 바직을 명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심신겸이 고울을 잘 다스려 가장 것인데 무엇이 방해롭겠는가? 최덕중은 당초에 등용할 만한 인물이라고 해서 자급을 뛰어넘어 올린 것인데 이와 같이 자주 가는 것이 한가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20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공조판사 한응인이 치게 하였다. 제독이 봉산에 있으면서 주사가 군량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배신 세 사람에게 곤장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는 역관 등에게 이르기를 문관이 일의 대체를 몰라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한 거조를 했으니 이는 실로 조종의 수치이다. 너희 나라는 비록 소국이지만 본디 예의를 알아. 조종에 순종한 것이 지금 200여 년이나 되었다. 하물며 상스와 시랑은 곧 대관인데 주사 같은 소관으로서 어찌 감히 이같이 할 수 있겠는가? 가령 범한 죄가 아주 중하여 죽일 정도가 되었더라도 곤장을 때려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가 잔패해진 나머지 대소인이 분주히
진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어찌 죽일 만한 죄가 있겠는가? 이른바 상서와 실랑이란 사람들도 사체를 몰랐다. 만약 의리와 채통으로 따졌다면 주사가 어찌 손을 댈 수 있었겠는가? 지금 내가 명을 받고 이곳에 와서 모든 생사의 권한이 내 손안에 있는데도 일찍이 작은 죄로 한 사람이 조선인도 죽인 일이 없다. 주사는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렇게 하였는가? 내가 나올 때 백부께 하직을 구하고 중문 밖에 나서니 백부가 나를 부르시고 신칙하기를 고려는 곧 선조께서 출생하신 곳이다. 너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절대로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셨으므로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못한다고 라고 했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0일 을사 7번째 기사 함경도 소모사 황찬이 치게 하였다. 길주 이남의 외적들이 전부 함흥에 모였는데 대소 공해는 모두 다 불에 탔습니다. 적의 무리는 함흥으로부터 정평의 조원간에 이르기까지 90리 사이에 끊이지 않고 온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0일 을사 8번째 기사 향도장 최우가 치게 하였다. 전일에 보낸 유인백이 안변부에 들어가 말하기를 대명의 차관이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 국경에 도착했다고 하자 적도들이 모두 모여 처음에는 매우 의심하고 두려워하더니 나중에는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관사를 청소하고 한편으로는 정정에게 달려가 보고하였습니다. 정정은 경성이 패몰했다는 기별을 듣고 길을 재촉하여 나왔습니다. 대명의 차관이 안변부로 들어가고 정정도 안변에 도착하니 외적들이 오리밭까지 출령하였는데 기뻐하는 기색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사될 가망이 있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호 첫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정주 판관 최덕중은 문아로 쓴다면 불가할 것이 없겠으나 고우를 다스리는 일은 그의 장기가 아닙니다. 수단이 매우 서툴 뿐만 아니라 게다가 술주정으로 해이해져서 쇠잔한 고우를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주 채직시키는 패단을 고려할 겨를이 없으니 파직을 명하시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고쳐 제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가 이러한 인물을 특별히 조서했으니 매우 그르다. 이 조도 아울러 추구하고 최덕중의 판관 가자는 개정하라 하였다.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은 먼저 그 재능과 기국을 살펴서 맡게 하는 것으로 범뒤 범속을 초월한 인재가 아니면 진실로 승진시켜 함부로 제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덕중은 사람됨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교서관 정자를 판관에 조수하였으니 정책의 전도됨이 심하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호 두번째 기사 상이 승령관에 행행하여 중군 방시천을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배국이 참화를 겪은 나머지 군량과 마초를 계속 공급하지 못하여 중국군으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니 미안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시춘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현왕의 허물이겠습니까? 평양동정원은 이미 적의 소굴이 되었으니 군량과 마초가 공급되지 못하니 어찌 괴이한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제독은 북쪽을 걱정하여 평양으로 물러나 주도나의 병력을 휴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도의 외적은 근래 모두 한 곳에 모여 장차 퇴거할 기세이니 경성의 외적을 속히 도모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전라감사 권율이 지난 11일에 경성에서 30리 지점인 고양군 경계에서 적과 접전하여 적병을 대파 140여 급을 참수했으며 군기 등 잡물을 많이 노역하고 사살한 자가 무수하였는데 적이 대피하여 도성 안으로 도망갔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급히 공격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이니 속히 군사를 전진시켜 도성 안의 적을 공격토록 하십시오.
그러나 군량과 마초 등의 일은 힘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난이 발생한 후론 한 사람도 진을 치고 적과 대적한 사람이 없었는데 권율은 서생으로서 능히 행주의 대첩을 이끌었으니 여러 전의 모든 장수나 관직이 높은 무장들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시춘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북쪽이 강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국왕이 계신 이곳이 허술한 듯 하므로 군사를 나누어 개성과 평양에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또 양류의 군사가 오래지 않아 올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일거에 섬멸하면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천의 완악한 백성들이 선정관을 구타하고 표신을 강탈하였으니 범한 죄가 아주 중합니다. 때문에 전일 동궁이 머물 때에 그 괴수 1인은 잡아 죽였는데 종범들은 곡식을 바쳐 면죄 받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성부에 곡식을 바치게 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호 네 번째 기사 금부가 아뢰기를 반적, 김, 덕회 등을 본부로 옮겨 가두었는데 큰 죄를 진 극악한 인간을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삼성 취국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김덕회를 엄히 경문하여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적의 정세 및 병기, 제조 등의 일을 반복해서 끝까지 주문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중원의 군사 1만여 명이 또 나올 것이므로 군량을 잘 준비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평양의 군량 운반은 신들이 본도 감사 및 조도사 등과 의논해서 조처할 것이지만 본도 각 고을의 비축분이 모두 고갈되어 매우 염려됩니다. 중국 장수는 계승부에 먼저 10여만 석의 곡식을 비축하며 군대를 전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쪽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이미 모아놓은 곡식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양호 및 경기 각 고을에서 운반해야 할 곡식이 또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총계하여 모자라는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뜻을 신임 유수 노직에게 일러보내어 하나하나 치게 하소서. 또 유수 이정형은 의병을 모아 장단과 적성 사이를 지키면서 적을 참핵한 곡이 많았는데 지금 퇴직되었으니 필시 흩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직으로 하여금 시급히 달려가서 때 맞추어 수습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뒤에 중국군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일로의 군량 공급과 호령을 잘 조치하여 대비하라는 뜻을 황해, 경기 등의 관찰사에게 아울러 하유하소서.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삼성 추국의 위관 좌이정 윤두스가 아뢰었다. 반적, 김, 덕회에게 묻기를 적장은 모두 몇 명이나 되며 처음에 무슨 일로 침략해 왔는가. 드러난 적의 정세를 남김없이 말하고 적의 소행 또한 빠짐없이 공초하라. 적의 장기는 무슨 병기이며 능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인물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들을 보건대 중국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이번에 침략해 온 심사는 도무지 무슨 일 때문인가. 끝내 이곳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인가. 삼국을 범하려는 것인가. 조총의 철통을 어떻게 조작하며 화약은 또 어떻게 만드는가. 평양에서 만든 것은 얼마나 되며 또 어떤 장인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가. 경성에 있는 적의 군량은 얼마이며 평양에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되는가. 평상시 먹는 양은 우리나라의 한 대 쌀로 며칠이나 먹는가. 적이 좋아하는 물건은 무엇이며 적이 탐내는 물건은 무엇인가. 전에 너를 영유 혈령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는 너가 자청한 것인가. 아니면 외적들이 스스로 분부한 것인가. 너는 끝내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가. 이곳에 그대로 살려고 했는가. 상세히 공수하라니 덕회가 공초하기를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장수가 몇 명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대동강에서 만나볼 때는 평행장이 우두머리였고 평의지, 평조신이 선봉이었다. 황해도와 함경도로 간 자들은 모두 평양에 들어왔다가 뒤에 나누어 간 자들인데 황해도로 간 자의 이름은 갑비수이고 함경도로 간 자의 이름은 모른다. 경계에 있는 자들은 바로 관백의 사위로서 비전수라고 하는데 나이는 19세로 매사를 평행장과 함께 의논한다고 한다. 당초에 나온 의도는 조선은 본디 예의를 알면서도 중원에 입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길을 빌려고 했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침범해 온 것이다. 내년에 대거 입고할 것인데 우리들은 우선 선봉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였다. 외적이 김은관에게 묻기를 중원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중원은 석회로 성을 발랐기 때문에 결토 공격할 수가 없고 침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7월에 중국군이 패하고 돌아간 뒤 외적이 말하기를 누가 중국군이 용감하지 않다고 하는가? 승부는 하늘에 달린 것이다. 비록 지금 패하고 돌아갔지만 실은 매우 용감하여 대적하기 어렵다고 했다. 평상시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고 토굴이나 석굴 같은 것은 이틀 안에 다 완성시켰다. 적의 장기는 철환과 환도이고 우리나라 병기는 가지고 있으나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말타기를 잘하여 항상 말을 타고 대동관 앞을 달렸다. 이번 평양에서의 패전을 왜군의 장수에게 물으니 죽은 자가 단지 5 내지 60명 뿐이라고 했는데 왜조에게 물으니 반은 된다고 하였다. 패적한 적들이 경성에 들어갈 때는 모두 눈을 감고 갔다고 했다. 평상시 외적이 길을 다닐 때는 곡하는 소리를 내는데 곡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하며 서로 신호하는 소리이다. 외적이 항상 조선인들은 평소에 강하고 용맹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어찌 그리 겁을 먹고 도망가기를 잘하는가 하였다. 평양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군사를 머물러 뒤에 오는 군사들을 기다려 함께 상국을 범하려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곳에 그대로 머무를 계획은 없고 단지 상국에 왕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 조총과 철환과 철통은 하나로 만들지 않고 다만 먹같이 까만 화약을 소반 위에 쌓아놓고 칼자루로 부수고 다듬이돌로 찢는 것을 날마다 일삼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른다. 12월 1일에 행장이 개성에 가서 관백의 사위 및 황해도의 장수들과 한 곳에 모여 3일 동안 의논하고 왔다. 군량은 전미로 날수를 계산하여 준다. 비축된 곡식은 직접 가보지 못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경성은 용산창의 두 곳간이 완전하고 행장과 의지가 지금 용산창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 먼저 이곳을 공격하면 쉽게 격파할 수 있다. 또 행장은 평상시 침묵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고 적이 먹는 음식이 아주 적어서 쌀 한 대로 3끼를 지공할 수 있으며 별달리 좋아하는 것은 없는데 가을철에는 단지 청편만 먹는다. 또 참새를 잡아 매를 사육하며 즐겨 먹는 음식은 고양이 고기와 개고기이고 탐내는 물건은 명주이며 그 외에 목면 등을 별로 탐내지 않는다. 고양이 고기. 외적은 본디 상국을 범한 뒤에는 즉시 귀국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덕회를 영유 현령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일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또 외적이 명령한 일도 없다. 외적이 12월에 개성에 모여 의논할 때 덕회를 경성에서 온 외적에게 주어보내어 광천위의 행랑에 가두고 지켰었는데 행장이 입경하였다가 도로 용산으로 나갈 때 덕혜와 80 노무 처자와 김은관 일가를 동시에 데리고 갔다. 덕혜가 지키고 있는 외적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들을 데리고 나왔는가 하니 대답이
일본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다 라고 하기에 민망한 심정을 억누를 길 없어 은밀히 청하기를 우리들은 노무와 처자가 함께 다녀야 하는데 먼 길을 갈 수 없으니 놓아주기 바란다 하니 지키고 있던 외적이 듣고 즉시 허락하여 처자를 먼저 보냈다. 덕혜와 은관 등은 삼경에 몰래 도망 양천의 후포에 도착하여 배를 세내어 겨우 물을 건넜는데 조대곤에게 검문을 받고 왜 통사 김덕혜라고 답하자 조대장이 본디 만나고 싶어 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즉시 결박하게 했다. 만일 일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을 리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0일을 병호 7번째 기사 위관이 또하리었다. 반적 김은관을 전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너를 청천부사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가 자청한 것인가 아니면 외인이 제멋대로 분부한 것인가? 외적들이 김덕혜를 영유현령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너는 외적들 가운데 있었으니 모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대로 공초하라. 또 평양 성중의 인가 벽에 붙은 작은 쪽지에 팔도의 명칭을 차례로 쓰고 그 옆에는 각기 외문으로 번역을 하고 그 끝에는 김첨정이라는 세 자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너의 글씨다. 팔도를 나란히 기록한 그 정상은 장차 어떻게 하려는 것이었는가? 상세히 공초하라 하니 은관이 공초하기를 당초에 비란하다가 적에게 보루가 되었으나 여러 곳의 장수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평양은 평행장의 우두머리고 평의지 평조신 역시 왔는데 조신은 나이가 15세에서 16세이다. 황해도와 함경도에는 평양성이 함락된 뒤에 비로소 나누어 보냈는데 왜 어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장의 이름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들 외적의 정상을 보건대 삼국을 범하려고 온 듯한데 대개 조공을 허락하지 않은 까닭이라는 것이다. 외적은 별로 하는 일 없이 밤이면 불을 밝히고 떠들면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칼시합이나 창시합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을 잔다. 내륙으로 깊이 들어온 것은 삼국을 범하고자 함인데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대로 눌러살 계책은 아닌 것 같다. 들으니 가을에 성중 민가에 비축한 곡식을 전부 거두어 모았고 평양에서는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가져다 먹는다고 했으나 그 수량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 성천 부사를 어찌 자청했을 리가 있겠으며 또한 어찌 외적이 분부했을 리가 있겠는가. 당초 보루가 되었을 때 외적이 나와 덕혜의 벼슬을 묻기에 덕혜는 판관이라 대답하고 나는 관직명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은관이라고 불렀다. 지금 이 작은 족지에 김첨정이라고 쓴 것은 나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현소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 팔도를 알려고 하니 너가 써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써서 준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원 8번째 기사 위관이 또하리였다. 반적 김서남이 공초하기를 아비 덕혜는 전부터 매매하던 사람들과 알 뿐이고 조청과 한약 만드는 법은 전혀 알지 못한다. 박대근은 암리 문동진, 이언선은 회연방 동진, 주계창은 명례방 동진, 주계강은 저전 동진, 이 두 남은 외관 동진, 노응택은 정농 동진을 예사로 출입했으니 저기 물러갈 것인지 머물 것인지의 정상은 이 사람들이 확실히 알 것이다. 나는 본디 연주창을 앓는 병자인지라 평소에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외적의 군량으로 그들이 비축해 둔 것은 단지 겉곡식뿐이고 민간에는 한 대의 쌀도 안 남기고 전부 수색해 갔기 때문에 깊이 저장해 둔 곡식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적의 숫자는 평양의 적이 합해진 뒤에 거의 5만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호 9번째 기사 위관이 또하르기를
김덕혜, 김은관, 김서남을 다시 문초했으나 범연하게 공초하여 이른바 군기를 만드는 방법은 숨기고 바로 불지 않으니 마땅히 가영 압설하여 엄하게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난신 적자가 어느 시대엔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이 자들의 주인은 귀신과 사람이 다 같이 분노하여 하루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승복하여 그 실정을 알았으니 그들의 생각으로는 즉시 율에 따라 처단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만약 다시 국문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품합니다. 아니 답하기를 김은관의 일은 잘 알았다. 작은 쪽지에 관한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의 정세, 병기 만드는 제도 및 적장 중 누구누구는 살았고 누구누구는 죽었는지 물어보라. 풍신수길의 생사 여부와 지위 등에 관한 일을 압설하여 하나하나 끝까지 캐물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우 10번째 기사. 위관이 또 아뢰기를 반적 김덕회를 압설하여 적의 정세 및 병기를 제작하는 제도와 적장 중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으며 수길의 생사 여부 및 수길의 지위 등에 관한 일을 일일이 사실대로 공초하게 하니 공초하기를 적의 정세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일본의 사정은 군사가 모두 나와 국내가 텅비어 변란이 일어날 단서가 있다고 외적의 졸개들이 저희들끼리 말하였다. 수길은 지금 생존해 있으며 병기는 별로 제조한 적이 없어 제도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평양에 온 적장은 한 사람도 사망한 자가 없이 다 살아있는데 오직 중국군과의 싸움에서 이름도 모르는 병행장의 동생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이다. 다른 나머지 장수들에 대해서는 나는 평양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의 외적들 생사는 전혀 듣지 못했다. 외적이 나는 외어를 잘 알고 은관은 하늘을 잘 알기 때문에 삼국을 범할 때에 데리고 간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김은관을 압설할 때 공초하기를 당초 파주에 이르러 포로가 된 뒤에 오랫동안 군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행장이 거느리고 온 외장들 중에 이번 중국군의 싸움에서 4명이 죽었는데 모두 기묘한 장수는 아니다. 나는 본디 외어를 해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들은 것은 모두 덕혜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 또 적이 평양에 있을 때 현소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삼국을 범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했더니 현소가 답하기를 삼국에는 꼭 들어갈 것이고 국왕이 있는 곳도 끝까지 추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에 국왕은 요동으로 갈 것이니 너희들이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자 현소가 그렇다면 그대로 삼국을 범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서남을 압설할 때 공초하기를 일본에서 온 외적이 관백이 너희들은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본국에 돌아오더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1일 병우 11번째 기사. 유몽정이 아뢰었다. 신이 오늘 아침 평양에 도착하니 이 제독이 이 덕형을 통해 북쪽의 보고를 듣고 조반 후에 세 대장이 군대 전진시키는 일에 대해 회의한지 한참 만에 파했는데 아주 비밀히 의논하여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신이 예단을 드린 후에 한응인 이 덕형과 함께 비변사가 아린 뜻의 대강을 역관으로 하여금 진달하게 했더니 이 주문은 미진한 점이 없어 다시 더 보태거나 뺄 말이 없으니 마땅히 제본으로 삼겠다 하였습니다. 또 상께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아뢰니 제독이 말하기를 제본을 올린 뒤에 조용히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평양의 군량과 마초 사정에 대해 신이 한 응인으로부터 들으니 비축된 것이 수일은 지택할 수 있고 중국의 양곡을 연속해서 운반한다면 그이 구제할 수 있으나 콩은 말 한 필에 여전히 7승을 기준으로 공급한다면 길에 맞춰 운반할 것이 전혀 없으니 매우 민망합니다. 비록 속히 군사를 진군시키려 해도 경성의 마초와 군량을 필시 때맞춰 조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황해도 일로에 비축된 군량과 마초는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나으나
왕래하는 사이에 이미 3분의 2는 사용했습니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2월 2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반적, 김덕회, 김언관, 김서남이 복주되었다. 그 공사에 처음부터 외적에게부터 그들의 신복에 대해 어리석은 백성들의 협박, 유인하여 장표를 만들어 주어 모두 적을 따르게 함으로써 적이 가는 곳마다 앞잡이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적이 물러가려 하는데도 권유하여 평양성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적이 돌아가려 하는데도 죽기로써 머무기를 권하였다. 적의 괴수가 중국 장수와 휴전하려고 하자 중국군이 이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칼을 잡고 죽여달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대기를 나는 영유현령이고 김언관은 성천 부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흉악한 적을 종용하여 기필코 중국을 침범하려고 의지로부터 영경에 이르기까지의 도로 형세를 일일이 그려서 보여주는 등 대소 흉모를 돕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전무한 악역을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가 없다. 김언관은 오래도록 적중에 있으면서 적의 향도가 되어 전후의 죄 악을 저지른 정상이 덕혜와 다를 것이 없다. 서남은 덕혜의 아들로서 경성의 외인인 연시라를 따라 안과 밖에 악행을 저질러 범한 죄가 현저하다 하였다. 모두 능지처사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벽제의 중국군이 전사한 곳에는 제사를 올릴 것인가? 주본의 초안을 보니 이 유성이 극찬하였다. 우리나라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상녀가 지나갔는지의 여부 또한 물어보라.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2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하려었다. 갑산 부사 인수는 꾀를 써서 기춘년, 박연문 등 10여 명을 배웠습니다. 춘년과 연문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라고는 하나 이원영, 박익경, 신세근, 조은기, 이혼의 부자와 노비 등 20여 명이 목을 나란히 하여 춘년, 연문 등의 손에 죽었으니 그 죄악은 외적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순이 잡아서 참했으니 매우 가상하여 중한상을 주어도 무방합니다. 신원추는 각기 고울 아전으로서 적에게부터 죄악을 저질렀으니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으나 끝내 후회할 줄을 알고 힘을 다하여 분탕했으니 속죄할 만합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2일 정미 네 번째 기사. 공조 정랑 서성이 아뢰기를 신이 칠성문으로부터 평양성으로 들어가면서 각 위에 주둔한 중국군을 보니 모두 극도로 수척하여 비록 다시 10여일을 머물러 휴양하더라도 정전투에는 쓸 수가 없으며 넘어져 다친 자 또한 부지기수였습니다. 중국군 중에는 말을 도살하는 자, 고기를 나누는 자, 고기를 가지고 왕래하는 자들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곡처가 넉넉하지 못하여 중국군들은 허리에 찬 칼로 산과들에서 풀을 베는데 10여리의 지역에 어깨에 맨 자, 등에 진 자, 머리에 인 자들이 도로에 연이어 있어 보기에 매우 참혹하였습니다. 해당 관원에게 물어보니 말먹이 한 가지는 심력을 다하나 조치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이 조도사를 만나니 지난번에 원주사가 일주일에 말 먹이를 닷대로 정하였는데 이달 21일부터는 평양에 머무는 주사 위관이 전마가 굶주려 야위였으므로 2대씩을 더 주라고 하였다. 곳간에 현재 남아있는 황두는 겨우 1,000석인데 한 차례의 지급량이 300석에 이르니 만약 오래 머문다면 계속해서 이어될 방도가 없어 매우 염려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접반사 한응이는 말하기를 황의 일로는 외적이 분탕질을 한 뒤 끝이라 전일에 연속하여
전일에 백방으로 모여들었어도 지공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 또 대군이 연속하여 왕래하니 말먹이의 마련이 극히 어렵다. 모름지기 특별히 조치하여야 접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대군이 뜻밖의 군사를 돌려 진군할 날을 기약할 수 없는데 본부 및 분정한 각 고을이 황폐되어 제독이 요구한 납초, 꿀, 돗자리 등도 아직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분정한 고을인 강서, 양덕 등은 그 징수를 견디지 못하여 관인이 모두 달아나 조금 양식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강한 고을에 꾸어다 마련하기를 바라나 며칠 지나면 용광 또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조시로 35권 선조 26년 6월 22일 정리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원 외랑의 이자를 보니 우리나라로 하여금 장사 수천 명을 뽑아보내어 전차 부리는 법을 배우고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전쟁 중이라 군량이 한창 급하여 군사를 뽑아보내는 일을 백방으로 헤아려 보아도 계책이 없습니다. 우선 의주, 판관, 권탁으로 하여금 본 고을 안의 강변을 연한 상하 진보와 근처의 구령 등의 보위에 있는 수졸이나 도병 중에서 약 4,500명을 선발 인솔하여 유원해량에게 나아가 그 전법을 진수받게 한다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자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35권 선조 26년 2월 22일 정리 6번째 기사. 제독 접반사 공조 판서 한응인과 동지 중추무사 이덕형이 치게 하였다. 오늘 아침 평양에 도착하여 북쪽이 이미 도망했으니 속히 진군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으로서 계첩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제독이 막 여러 장수 및 정동지 등과 함께 앉아있다가 전갈하기라 첩에 있는 내용을 이미 다 알았다. 지금 마땅히 3천 군마를 뽑아 계성부로 보낼 것이니 그곳에 있는 의정에게 통지하여 마차와 군량을 많이 준비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백은 많은 인마를 선발하여 보냈으며 대군 또한 오래지 않아 전진할 것이니 멜시는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잘 알아서 마차와 군량을 급히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독은 여기서부터 경성까지의 사이에 심리마다 파발을 세웠으며 3천 병만은 지금 이미 뽑아 놓았으니 내일 아침에 출발시킬 것이라고 하고 제독 역시 후속 군사를 기다리지 않고 수일 사이에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시로 35권 선조 26년 6월 2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비변사가 강변 군사를 뽑아 전차의 전법을 유원 외랑에게 전수하려고 하는데 이 일 또한 큰일이기는 하나 지금은 농사일이 더욱 중대한지라 단 한 명이라도 관계되는 바가 크니 우선 이 일은 정지하라. 적이 후퇴하는 지역에 따라 농사일을 권면하여 쇠잔한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나가게 하라. 선조시로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고는 이아래기를 중국의 마초를 운반해 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대로 수송하는 사이에 자연 훼손되어 마을들을 먹일 수 없으니 천리를 날아오느라 수고롭기만 할 뿐 실효는 없습니다. 신들이 들으니 사면 등지의 고을에는 들판에 가득하고 황해도의 군현에도 들풀이 없지 않다 합니다. 지금 양도의 감사로 하여금 감령의 노비를 많이 선발하여 들풀이 있는 곳에 나누어 보내 그 고을 인부와 힘을 합해 베어드리고 민간에 비축한 곡초도 아울러 모아들여 감령 노비와 각 고을 인부로 심리마다 교체하여 운반하게 하는 규정을 따라 세워 군량을 운반하는 인도와 섞이지 않게 하소서. 또 차사원을 선장 주야로 운송을 독려하여 평양과 송경에 직접 수송한다면 때맞춰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마초는
제독에게 자문을 보내 우선 수송을 정직케 하고 인력을 오로지 군량 운반에만 전념케 하소서. 이때 본국의 군량이 부족하고 마초 또한 공급할 수가 없자 중국에서 마초를 수송 의주에 도착시켜 본국으로 하여금 군진의 수송토록 하였다. 대소 사신을 영접하는 등의 행사를 하지 말도록 일찍이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제신이라도 일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조조랑 강인은 지난번 군량과 마초 등 여러 가지 일로 의주에 갖다 들어올 때 영접하러 나왔으므로 독촉하였고 공공연히 거느리고 다니면서 심지어 수령을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중국의 군량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니 일로의 각 고을 영접하는 등의 일은 일체 정지하도록 거듭 밝혀 알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전쟁이 일어난 뒤로 군사를 모집하고 양곡을 모으는 관원들이 공무를 칭탁하여 사산일을 행하기를 못하는 짓이 없이 행합니다. 소무관 이덕해, 이춘영은 양호에 내려가서 공무를 빙자하여 배단을 일으켜 수령과 인민들을 침해하였습니다. 덕해는 상중에 있는 사람으로 조중에서 기복의 명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무단히 들어와 관직에 제수되기를 바라다가 차임되어 간 뒤에는 방자의 술과 고기를 먹었으니 그 풍속을 해치고 윤리를 무너뜨림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잡아가두고 주의를 다스리소서. 충청도와 전라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변란이 발생한 뒤에 많은 사람이 소무관이 칭탁하고 여러 고을을 횡행하며 촌민들을 침해하였다. 심지어는 평소에 스스로 식견 있는 사대부라는 자들도 진상을 당한 뒤 한 달도 안 되어 평상인처럼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스스로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이 국가 중흥의 책임을 진 사람들도 오히려 상을 끝마치기를 원하는데 조정에서 기복하라는 명이 없었는데도 스스로 복명사신이 됐는데도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문에서 구해야 하는데 상례가 무너짐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충의로운 신하가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요행이라 하겠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양경이 수복된 후에 크고 작은 죄를 지은 신하들이 조정에 모여들었는데 자세히 분별하여 정상에 따라 죄를 주는 것은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해조에서 먼저 본직을 재직시킨 뒤에 공론을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호조 정랑 여유기를과 민선, 승문원 박사 이수록, 한승부 참군 성령, 사옹원 직장 성이문은 모두 뒤따라 도착하여 새로 제수된 사람이니 먼저 재직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빈시 직장 권여, 전연사 별좌 양사행, 승릉 참봉 민영 역시 뒤에 온 사람들인데 모두 의병 군중에서 왔으니 관직을 제수하시라는 성전이 하라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의 5 사람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비록 의병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공을 세운 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예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6월 23일 무신 5번째 기사 홍진이 아뢰기를 명일 영유에 진주하시는 일을 전에 이미 전교하셨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세를 보아 천천히 진주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5억 원, 선조 26년 2월 23일은 무신 6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이 고을에서 며칠을 더 머문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책응할 일도 없고 영유가 비록 피폐했다고는 해도 이 고을처럼 심하지는 않으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속히 거동하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기력이 편치 못한 듯 하나 그렇다면 25일에 출발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이 덕형의 장계를 보니 중국 장수가 며칠 사이에 성경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하니 매우 기쁘고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그곳에 군량과 마초가 즉시 집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과 같이 부족하여 재차 낭패하게 되면 다시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 뜻을 신석기 도우 제찰사 이후 성룡에게 하여하여 방백으로 제초, 군량과 마초 및 염장과 찬물을 일제히 완비한 뒤에 그 결과를 속히 치게 하게 하소서. 그리고 시기에 임박하여 그르치는 배단이 없도록 하소서. 또 별도로 사신을 파견하여 청병하지 말라는 것으로 어제 이미 계하였습니다만 이제 이 덕형의 장계를 보니 정동지와 조지현이 말하기를 개성부와 파주에서 참수한 것 및 그대 나라의 남병들이 자맥한 수급을 속히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주본을 만들어 치게 하라고 했다 합니다. 중국 장수의 의도가 크게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뜻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신을 파견하여 주관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개성과 파주에서의 첩보를 주달하는 것은 비록 번거로운 듯하나 좋기 황제의 은혜에 사리하고 제독의 공을 찬양할 수 있으니 그래도 가하나 남병이 참여한 수급까지 주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듯하다. 하물며 송시랑을 건너뛰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제독의 승전 지본을 보니 아주 상세하여 우리나라에서 다시 번거롭게 주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정동지와 조지현이 이같이 지도했습니다. 평양성의 전공은 한전의 사행에 이미 주달했는데 제독은 청병을 주달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낼 것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남병이 자맥한 수급을 주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듯하다는 성상의 하교는 진실로 마땅합니다. 개성과 파주의 첩보도 아직 후일을 기다려 형세를 보아 시행하소서.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9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제독과 3대장에게 마피를 속히 보내라.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10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제독이 전진한다 하니 군량과 관한 사항을 각별히 조치하라.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11번째 기사 전라감사가 보낸 행주 군공 계본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이 군공을 속히 우대하여 마련하라. 관교 역시 속히 내려 보낼 것이며 선원과 교서 등의 일도 속히 거행하라.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12번째 기사 송시랑에게 보낸 첩보 승첩 보고 자문을 가지고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자문과 권율 장계의 내용이 다르다. 또 수급의 숫자도 상하에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해당 관하에서 잘 살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3일 무신 13번째 기사 전라감사 권율이 치게 하였다. 이달 12일에 접전한 사실은 이미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이 주둔한 곳은 용산과의 거리가 15리도 안 되는데 흉악한 적들이 보복할 계책으로 한강 이남의 진들을 불러 모아 합세하여 다시 침범하려 한다는 소문이 경성에서 도망해온 사람들에 의해 여러 번 발설되었으며 지금 용산에 진을 친 곳이 12개소라고 합니다. 도승안의 외적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중국군이 진격할 기약도 없고 또 성원하여 서로 의지할 진도 없이 단지 반분한 남은 군사를 그대로 위험한 지역에 머물게 했다가 혹시 차질이라도 있게 되면 관계되는 바가 중요할 뿐만 아닙니다.
이곳 역시 죽기로서 지켜야 할 곳이 아니므로 진을 파주로 옮겨 중국군과 연합할 계획입니다. 선조 7월 35분 선조 26년 6월 23일 무신 14번째 기사 함경도건 절사 윤다견이 치게하였다. 당일 도착한 북도 평사 정문부의 첩보에 길주에 머물렀던 외적이 밤중에 도주하여 삼위와 후 원군이 추격하자 외적은 밤낮없이 도망하여 어떤 때는 밥을 짓던 도중에 도망하기까지 하여 황망히 제를 넘어갔다. 제 동쪽까지 추격하자 사람과 말이 극도로 피곤하여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단천, 이성 등 고을, 일로 주변 인간은 모두 분탕되었고 도내의 외적은 차차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로 주변의 공사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현재 함흥 이북에는 남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조 7월 35원 선조 26년 2월 24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 권율이 행주에서 외적을 대파하고 고산 현감 신경희를 보내어 승첩을 아뢰었다. 상이 신경희에게 묻기를 적의 숫자는 얼마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3만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성산이라는 곳은 질세가 싸움틀어서 합당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1면은 강가이고 3면은 구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곳에 성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먼저 녹각을 설치한 뒤에 토석성을 쌓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은 기병이든가 보병이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기병과 보병이 서로 섞였습니다. 11일에 정탐군을 보냈는데 무악재에서 적을 만나 해를 당한 자가 8, 9명이나 됩니다. 그날 적 2개 진이 성산에서 나와 진을 쳤는데 한진의 수요는 거의 5, 6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튿날 적이 들판을 뒤덮으며 나왔는데 그 숫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위에서 무엇으로 방어했는가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창이나 칼로 찌르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며 혹은 화살을 난사하기도 했는데 성중에서 와전되기를 적이 이미 성 위에 올라왔다고 하자 상중의 군들이 장차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권율이 몸소 시석을 무릅쓰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 몇 명을 베고 독전하기를 마지 않으니 적군이 진격해왔다 물러갔다 하기를 8, 9차례나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송곳 중에는 우리나라 화살도 있었는가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편전에 맞은 자가 많았으니 적군 중에 필시 우리나라 사람이 투입되어 전쟁을 돕는 것 같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진의 장수들 중에 구원하지 않은 자는 누구였는가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양천 건너편에는 건의 부장 조대군이 있고 심악에는 추의장 우성전이 있었으나 모두 와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의 형세가 와서 구원할 수 있었는가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배를 타면 와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심희수가 아뢰기를 여러 장수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형세가 구원할 수 있었는데도 구원하지 않았으니 극히 통분합니다. 하고 경희가 아뢰기를 그날 적이 물러갈 때 마침 전라도 조운선 40여 척이 양천 토구를 뒤덮고 왔으니 그 성원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심희수가 아뢰기를 대개 오늘은 천행입니다. 대개 오늘의 일은 천행입니다. 여러 장수들이 서로 구원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여러 장수들의 성세가 서로 의지되었기 때문에 중국군이 이미 물러갔는데도 적들은 그 유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튿날 다시 오지 않은 것이니 이 또한 천행입니다. 전라도 군사가 비록 정예하지는 않지만 경계를 넘으면 힘써 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죽기로서 싸웠으니 이것은 반드시 장수가 독전한 공입니다. 하고 경희가 아뢰기를 그날 묘시로부터 신시에 이르도록 싸우느라 화살이 거의 떨어져 가는데 마침 충청 병사 정거리 화살을 운반해와 위급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용병을 당할만 하든가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이번의 전투에서는 적이 화살을 맞아 죽은 자가 줄을 잇는데도 오히려 진격만 하고 후퇴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전투 시에는 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곳에는 돌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다투어 돌을 던져 싸움을 도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너가 거의 죽을 뻔했구나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권율이 직접 독전하며 진정시켰기 때문에 군사들은 모두 죽기로서 싸웠습니다. 장수가 먼저 독려했다면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또 난병에 우려할 만한 것이 있으니 소모사 변 이중은 술에 만들기를 독촉 백성들에게 소를 바치라고 다그치므로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민왕 역시 소모한다고 하면서 오로지 자기 배 채우는 것만을 우선을 합니다. 김은휘는 종사관으로 군사를 징집할 때 형장을 남용하여 수령들은 조치를 거르치고 백성은 원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을 곤장치는 막대로 외적을 때린다면 외병 한 놈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한가 패단만을 끼치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이 광을 아직까지 죽이지 않았으니 혹시 후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기울이 엄하지 않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는 간혹 서용하자는 의논도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광의 소용이 탐욕스럽고 더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이 들으니 대가가 서천할 때 이 3천 병력으로 입경하여 호종하려 했으나 이 광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대가 신에게 이르기를 남방의 군사가 정예하고 강성하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 광은 안 된다. 윤두수가 전일 감사로 있을 때 그 직임을 잘 수행하였으니 만약 두수를 시킨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행조에 정에 섰으나 심대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부안 현감 김여회가 먼저 도망치자 대군이 따라서 패했는데 광은 그를 죄주지도 않고 도리어 기생을 데리고 고부에 있는 집에 가서 편안히 쉬었으니 필시 불측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심희수가 아뢰기를 당초 이광을 잘못 등용했습니다. 이광이 호남의 정병을 가지고 용인에서 패한 뒤에 끝내 근왕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매우 중합니다. 그러나 그 위인이 본디 용렬해서 그런 것입니다. 불측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 경위의 말은 지나칩니다. 이 점을 성령께서 참작하셔야 합니다. 유 성령이 일찍이 이광은 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 말과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장금을 권율에게 준 것은 명령을 어긴 자를 참하게 하리 한 것이다. 너는 돌아가거든 율에게 권율을 어긴 자라 몇 사람이나 배웠는가 라고 내가 한 말로 말하라. 하니 심희스가 아뢰기를 군율의 회의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 권율의 승첩은 실로 하늘이 도운 것으로 그의 전군이 함몰될 뻔하다가 끝내 대첩할 수 있었습니다. 권하지 않은 여러 장수들은 마땅히 군유로서 처단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 연안성이 보이되었을 때 광하에 위급을 고하니 김천일은 구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 군대에게 논상하려고 했으니 이 무슨 도리인가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군사를 거느리고 적에게 나아갔다면 경상 사람들의 기세가 오르고 또 적 또한 물리칠 수 있었는데 한 사람도 구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권율이 이미 도 순찰사가 되었으니 병사 이하는 스스로 처단할 수 있다. 하니 hil수가 아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군의 천사들은 묻어 주었는가?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거두어 장사 지낼 사람이 있는 자는 거두어 장사 지냈으나 없는 사람 묻어두고 나무를 꽂아 표를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경희에게 묻기를 적은 도망갈 뜻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경성에서 온 자들이 모두들 말하기를 적들은 혹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형적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적은 매우 교활하다 하였다. 경희가 아뢰기를 김천일이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을 사람들이 모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고 심희수가 아뢰기를
김천일이 다만 외로운 섬에 들어가서 일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당초 국가가 위태로운 중에 군사를 이끌고 멀리 왔으니 뜻만은 가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뜻은 칭찬할 만하나 장수의 재능이 없다. 고 경명은 적의 간첩에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니 경희가 아뢰기를 경명의 뜻은 강기하나 지모가 모자랍니다. 금산에서 싸울 만한 장수가 없는데 형세를 몰라서 끝내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였다. 신경희가 드디어 하직을 구하고 나갔다. 이광은 여러 차례 총애를 받아 방백으로 발탁되었는데 국가가 별난을 당하였어도 건항할 뜻이 없었으니 죄는 실로 용서받기 어렵다. 그러나 불측한 마음이 있다고 지목한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김천일은 의병을 일으켜 철기를 달리어 임전하였으니 그의 뜻은 가상하다. 그러나 고도에서 해를 넘기면서 적을 제압할 방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재능을 어찌 이끌을 수 있겠는가.